네, 객실 매니저론 4주차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실 매니저론 4주차 지금 프론트 오피스 팀 구성과 역할에서 도어 데스크 업무와 벨 데스크 업무 보고 있는데요. 네, 벨 데스크 업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벨 데스크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벨 데스크는 이제 고객님의 수화물을 도어 데스크를 통해서 전달받고, 네, 수화물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하지만, 네, 자, 수화물을 카트에 싣고 고객님이 프론트 데스크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서 프론트에서 체크인 절차를 하는 동안에 고객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객님이 체크인 절차가 끝나면 루밍 슬립을 전달받고 고객의 객실이 몇 호실로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객실까지 안내하는 동안 호텔에 대한 호텔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서비스 호텔 인트로덕션, 자, 호텔 안내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고객이 객실로 들어가면 객실 문을 열어드리면서 루밍 서비스, 객실 내부 시설 안내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호텔 로비에서의 벨데스크의 업무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객실 층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두 번째, 객실 안내 서비스입니다. 자, 객실 안내 서비스는 이렇게 프론트에서 체크인 절차를 마친 고객을 수화물과 함께 이동하면서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객실을 통해서 자, 객실 현관으로 이제 객실 문 앞으로 이동을 하면 자, 벨데스크에서 이제 온 벨맨이 키를 자, 그림 보이시죠? 키 센서에다가 키를 태그하고 문을 열어서 고객이 들어갈 투숙할 객실을 즉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가 된 거고 객실인지 객실 하우스키핑에서 저희도 정확하게 객실 정비를 완료해서 판매 준비가 완료됐는지 마지막 라스트 체크를 살짝 하고 네, 수화물을 이제 고객의 객실 문을 열어서 고객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 키 센서에다가 키를 꼽아서 네, 이렇게 고객을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죠. 자, 이렇게 수화물을 수령하여서 프론트로 안내를 하고 루밍 슬립을 확인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 객실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고객을 체크인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고객이 객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해서 객실을 변경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로 그 객실 루밍하는 객실 문 앞에서 이제 객실 상태가 안 좋아서 객실에서 냄새가 나서 나 이 객실 못 이용하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네, 고객님 그러면 잠시 이 방에서 기다려 주시면 네, 제가 프론트에 확인을 해서 객실을 다시 받아서 이동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네, 안내를 하고 네, 객실 프론트 데스크하고 확인을 해서 빨리 다른 키를 받아와서 다른 객실로 이동해서 객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냄새가 안 나는지 네, 고객이 불만사항을 가졌던 문제가 그 다른 객실에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객실을 이동시켜 드리죠. 이렇게 룸 체인지도 합니다. 객실 변경 또는 객실이 이렇게 루밍을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네, 고객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하고 나왔는데 고객이 객실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객실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이 먼저 자, 그 객실 앞에서 기다리고, 자, 이게 벨맨이 새로운 키를 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는 고객님이 벌써 프론트에 내려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키를 다시 받아가서 새로운 객실로 이미 들어가서 루밍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인 경우, 이미 고객님이 키를 가지고 루밍해 있으면은, 자, 우리 벨 펄스는, 네, 맞습니다. 네, 고객이 남겨놓은 수화물을 이제 카트에다 싣고 이동한 객실로 짐을 옮겨드려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짐은 객실에 있는데 저는 객실을 1호실에서 2호실로 옮겼어요. 저 너무 냄새가 나서 요청드렸는데 객실 바꿔줘서 고맙고요. 나 지금 여행을 가야 되니까 관광 가야 되니까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옮겨주세요. 이러면 객실에 고객님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화물을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하우스키핑 직원을
동반해서 네, 신뢰 있게 분실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객실의 defect이라고 하거든요. defect, 결점, defect, D-E-F-E-C-T, defect, 결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고객님이 새롭게 결점이 없는 객실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수화물이 발생하지 않게 제대로 객실이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동하는 절차를 할 때 하우스키핑 직원을 동반합니다. 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고객이 이제 객실을 이용한 것들을 이제 하우스키핑 직원이 다시 또 즉시 그 안에서 이동시키면서 객실을 메이크업해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만약에 냄새가 나면은 피톤치드 서비스 같은 거를 넣어서 오늘 내로 이 방을 다시 또 팔아야죠. 청소해서 준비했는데 못 팔면 어떻게 돼요? 네, 호텔은 공실률, 오늘 모든 객실을 판매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객실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디페이기, 결점이 발견됐다고 고객에게 접수를 하면 그 결점이 오늘 해결이 가능하면은 즉시 해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가능하지 않으면 그 결점의 심각도에 따라서 피톤치드를 12시간만 하면 되겠다, 또는 6시간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6시간만에 모든 결점을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객실 상태를 바꿔놓는다? 네, OS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네, 자, out of service. 네, 오늘 일시적으로 객실을 정지했다가 저녁 8시 이후엔 판매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트 퀸 하시는 고객님께 판매 시도해보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OS로 걸어놓고요. 오늘 하루에 이거 다 해결이 안 되겠어요. 하루 정도 걸리겠어요. 또는 이틀 정도 걸리겠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가 나가는데 이거를 복구시키는데 하루 정도 걸리겠습니다. 또는 침대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침대를 다른 거로 교체하든지, 또는 이제 다리를 보수하는데 3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out of order를 걸어서 오늘 판매 가능 객실 수에서는 뺀다. 자, 이렇게 해서 OS와 out of order 룸, OOO룸을 이제 같이 하우스키핑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화물을 이동시키는 절차가 이렇게 룸 체인지 때 하우스키핑 직원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벨맨이 루밍 서비스를 한 다음에 내려와서 작성하는 시트 일지를 벨맨 컨트롤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객실 번호와 누가 체크인을 시켰는지 체크아웃 시켰는지 룸 체인지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벨맨이 나간 시간과 돌아온 시간, 자, 이런 시프트 벨맨이 누군지를 표시해놓는 카드를 벨맨 컨트롤 시트라고 합니다. 벨맨 컨트롤 시트를 준비해서 어떤 직원이 서비스를 했는지 인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객실 안내 서비스, 벨데스크에서 하는 객실 안내 서비스를 수화물 수령부터 프론트 안내, 이동, 객실 설명에 이르기까지 제가 업무 흐름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객실 키가 센서에 꼽혀 있는 모양 보시고 계시죠? 자, 그리고 벨맨 컨트롤 시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객실 설명, 벨데스크의 객실 안내 서비스에서 객실 설명 아래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많이 써놨어요. 자, 객실 설명할 때는 객실 문 앞에 도착하면 객실 번호를 재확인하고 객실벨을 2회 정도 누른 다음에 객실이 제대로 배정됐는지, 고객이 혹시 체크인된 객실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객실 키로 문을 열고 키 센서에 키를 꽂은 다음 불을 켜고 객실 상태를 준비된 객실인지 즉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객실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기지 스탠드에 짐을 올려놓고 커튼을 열고 나이트 테이블 작동법과 전화 사용법, TV 이용 방법 등 객실 시설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를 무슨 서비스라고 한다? 객실 설명 서비스를 루밍 서비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벨데스크의 고객 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4단계로 업무 흐름도를 보여드렸어요. 자, 벨데스크에 대한 서비스, 벨데스크 업무에 대한 서비스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겠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한번 설명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업무 순서에 따라서 벨데스크의 업무 흐름도를 살펴봤고요. 자,
자, 디테일하게 각 그 업무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데스크의 업무 중에 수화물이 고객과 함께 계속 동반됐죠. 이 수화물 운반 서비스가 벨데스크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수화물의 수량을 확인하고 카트를 준비해서 수화물을 운반하고요. 자, 그리고 도어맨에 인계 없이 로비에 입장하는 고객님들이 발견하면 바로 수화물 운반을 묻습니다. 고객님, 짐을 좀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요청하는 고객님들께는 전달 그 업무를 수행해 드려야 되죠. 그리고 수화물 카드를 반드시 부착해서 고객님들에게 분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룸체인지 고객의 수화물 이동 서비스에 대해서 방금 루밍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객실을 변경하는 경우에 벨맨은 해당 객실로 올라가서 객실에 있는 고객의 수화물을 카트로 이동할 객실로 운반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옷잔 등에 남아있는 고객 물품을 확인해서 분실물이 없도록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출 고객인 경우에는 객실 변경의 경우 하우스키핑 직원이 동반해서 수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트롤리와 카트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카트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없는 손잡이만 있는 것이 카트고요. 자, 이렇게 종 모양으로요. 네. 케이지, 세장 또는 종 모양으로 지붕이 있는 것을 트롤리라고 합니다. 트롤리, 카트. 자, 이렇게 명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까 루밍 슬립 기억나시죠? 자,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한 고객님이 이제 카드 키하고 자, 루밍 슬립을 가지고 와요. 자, 루밍 슬립에는 뭐가 써 있겠어요? 보통 카드 키에는 객실 번호가 안 써 있습니다. 왜? 그 키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객실 번호가 써 있으면 누구든 그 키를 가지고 호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호텔에서 드리는 카드 키에는 어떠한 객실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루밍 슬립에다가 기입을 해 놓는데요. 자, 루밍 슬립에 호텔 객실 번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루밍 슬립은 프론트 데스크와 벨맨과 고객이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종이인데요. 자, 이 루밍 슬립이 바로 이제 아래에 제가 하나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프론트 오피스가 1층에 있고 이제 조식은 몇 시에, 점심은 몇 시에, 저녁은 몇 시에 제공되고 레스토랑은 몇 층에 있고 그리고 주요 이용 시설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들어가 있는 또는 호텔 지도도 이제 표시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고객의 성명과 객실 번호 그리고 고객이 이용하는 객실 타입이 어떤 것인지 얼마에 이용하고 있는지 국적, 도착일, 출발일 그리고 누가 체크인 했는지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됐으면은 물어보게 되면 벨맨이 어떤 직원이 체크인했는지를 알아야 직접 통화를 해서 고객님을 도와드릴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루밍 슬립입니다. 자, 프론트 데스크와 벨맨과 고객이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어 놓은 카드.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벨맨은 고객이 몇 시에 몇 호실에 체크인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언제 출발하게 될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받은 루밍 슬립을 통해서 객실로 안내를 하게 해드리게 됩니다. 자, 루밍 슬립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수화물 카드예요. 수화물 카드는 매기지 택, 러기지 택, 매기지 카드, 러기지 카드라고 합니다. 자, 고객이 수화물에 부착하는 꼬리표인데요. 수화물 꼬리표는 이제 고객 목적지와 항공편 이런 것도 써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고객이 짐을 맡겨놓을 때 ETD, Estimated, Time Departure, 네, 출발 시간을 적어놓으면 ETD, 출발 시간을 적어놓으면 수화물이 이제 정리할 때 그 출발 시간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고객님이 오셔서 가져갈 때 편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기지 택이나 러기지 택에는 고객의 성함과
고객 호실이 알게 되면 호실과 그리고 ETD 출발 시간을 적어 놓으면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 놓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화물 카드, 배기지 택, 러기지 택이라고 하고요. 교재 그림 3-3부터 5까지 여러 가지 배기지 택, 러기지 택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한번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살펴봐 주시고, 교재 없으신 분들한테 좀 사진 찍어서 같이 볼 수 있게 보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벨데스크에서 루밍 슬립, 그다음에 수화물 카드, 배기지 택, 러기지 택을 이용한다는 거 용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벨데스크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인데요. 또 중요한 용어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벨데스크에서 또 이제 외래객을 투숙객하고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 안내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시키니까 그 벨폴슨이 근무하는 동선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럼 누가 관리해요? 벨폴슨, 벨데스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님이 출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고객님들이 불편사항 중에 뭐가 있어요? 이동을 담당하는 게 벨데스크이기 때문에 이동에 관계된 어린이를 위한 유모차와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자, 이렇게 벨데스크에서는 페이징 서비스, 프론트 데스크 안내 서비스,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 업무, 유모차 휠체어 대여 서비스, 이러한 역할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페이징 서비스는 뭐라고 했어요? 자, 외래객이 투숙하고 있는 고객들하고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페이징 보드에 성명을 기재하고 페이징을 할 때 고객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어깨 위로 보드를 올려서 벨소리가 잘 들리도록 흔들어 주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인지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벨소리를 통해서 고객이 인지하고 페이징 보드에 써 있는 성함을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어떤 고객을 찾는지를 서로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를 페이징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페이징 했던 고객이 안 계시면 안 계시다는 것도 이제 요청한 고객에게 전달을 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로 안내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루밍하는 절차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벨데스크의 4가지 중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장 중요하죠. 프론트 데스크 안내해드리고 루밍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또 고객들을 안내하기 때문에 뭐 룸체인지 하러 올라가든지 고객이 키가 안 돼서 또 키를 갖다 올려드린다든지 이럴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계속 타는 게 누구예요? 벨폴슨이 계속 많이 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작동에 대해서 정상 여부를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사항은 안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안내 표지판을 승강기 앞에다 설치해서 고객이 탑승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고요. 그리고 안전 확인, 탑승 정원 준수, 기준 속도 유지 내용들을 확인해서 운행 방향 고객에게 이제 탑승했을 때 고객이 탑승하면은 고객에게 인사하면서 대신해서 몇 층으로 그 엘리베이터를 이동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 하죠. 자, 고객에게 운행 방향 안내와 인사 서비스도 하고 안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고객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벨데스크 직원의 업무였습니다. 자, 어떤 업무? 엘리베이터 업무는 안전에 대한 확인과 표시를 해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업무. 자, 그리고 항상 탑승 정원 준수, 안전 확인, 기준 속도 유지 확인, 안전장치 확인을 하고 고객이 탑승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행 방향을 여쭙고 대신해서 패널에 있는 층수를 눌러서 고객이 안전하게 층까지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드리고 인사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유모차 휠체어 대여 서비스예요. 고객의 수송과 안전을 수송 안전 이동을 이제 책임지는 게 벨데스크 업무인데요. 자, 그 중에 장애우를 위해서는 이제 휠체어를 대여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휠체어를 대여하기 위해서 휠체어 작동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휠체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벨데스크 접객 서비스 벨데스크 섹션에 학습 4 모듈을 보시면 유모차 휠체어 대여하기가 있는데요. 거기 굉장히 유모차 관리하기, 유모차 작동하기, 그다음에 휠체어 관리하기, 휠체어 작동하기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읽어서 어떤 게 중요한지, 특히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요. 휠체어를 우리가 잘 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유모차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언니의 아이라든지 귀여운 아이들이 갈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휠체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병원에 가서 보게 되는데 병원에서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잘 안 봤던 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통해서 미리 읽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작동할 때 편리하게 도전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벨데스크 학습 4 유모차 휠체어 대여하기에 나와 있는 휠체어의 작동법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미리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벨데스크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있어서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휠체어 사용법을 숙지해서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자, 그리고 UR을 동반한 고객에게는 유모차를 대여해 주고요. 그 외에도 모든 대여품의 서비스는 대여 물품 카드를 작성하고 로그북에 기록해서 입출고 사항을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벨데스크의 업무 내용까지 해서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객실 매니저론 4주차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를 제가 지난주에 좀 늦게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과제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냈던 과제, 네, 지난주 제가 아마 목요일쯤에 과제를 업로드를 했는데요. 자, 과제 확인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터미널로지 50개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네, 그 내용을 NCS 직무능력 표준이라든지 교재 또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객실 매니저론, 객실 실무론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뜻을 네, 자필로 자기가 핸드라이팅, 자기가 직접 손으로서 타이핑 치지 말고 네, 자, 직접 작성해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JPG 파일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공부한 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니까 사진 2장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길게 쓰지 말고 공부를 해서 한 줄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게 각 50개의 터미널로지, 호텔 용어를 네, 옆에다 설명을 쓰셔서 카메라로 찍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월요일까지 업로드인데 시스템이 좀 문제가 돼서 확인해서 잘 안 된 걸 나중에 보고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화요일 6시까지 업로드해도 이제 100점 받을 수 있게 지금 시스템상에는 해놨어요. 그런데 원래 월요일까지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은 제가 수요일날 화요일까지 업로드한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요일까지는 업로드를 하세요. 업로드 했는데 잘못됐으면 화요일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화요일까지 해서 또 업로드 했다고 화요일까지 해도 된다고 해서 화요일까지 했는데요. No. 월요일까지가 정상적으로 업로드하는 시간이고 화요일에 업로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융통적으로 이제 과제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긴 하나 월요일 한 것까지만 인정을 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 한해서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업로드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저는 과제 제출을 인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도 사실 기말고사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 주셔도 인정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기말고사 때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기말고사 할 때까지 제출한 과제는 이제 마이너스 10점 감점에서 과제 평가를 할 건데요. 아무리 잘해도 마이너스 10점이야. 자, 그러나 이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자, 그때그때 하세요. 주중에 짬을 내서 제가 지금 업로드하는 이 강의도 1교시에 한 교시에 25분씩이거든요. 그냥 잠시 핸드폰으로라도 이제 수강을 이제 일시정지하고 계속 들으시면 25분까지 다 듣고 강의가 끝날 때까지 켜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들으시고 모르시는 부분만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수강을 다 해놓고 모르는 건 그 부분만 다시 들으면 출석은 해놓고 다시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게 동영상을 이용하는 강점이기도 해요. 비대면 강의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학습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계단을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저 높은 빌딩의 끝까지 루프트, 펜트하우스까지 올라가서 100점 받는 그 순간까지 한 계단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과제하려면 절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업로드한 과제에 보시면은 뭐 지연 과제 평가 가능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뭐 나중에 기말고사 때 되겠다? 내도 되죠?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규정대로 매주 월요일 6시까지 과제를 LMS에서 업로드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평가가 돼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업로드를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안 됐어. 그럼 화요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것까지는 평가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LMS에 올리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마 이게 16주차까지 강의를 할 건데 과제 16개를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한 권의 책이 될 겁니다. 책 한 권 쓰시려고요. 그때 단계별로 해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강의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들어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5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시간이 몇 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끝날 때 강의가 종료될 때까지 스트리밍 계속 틀어 놓으셔야 출석이 완료가 되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객실 매니저론 4주차 강의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 5주차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죠? 그래서 제가 4주차 강의는 좀 늦게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렸으니 자 업로드한 강의 틀어놓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않게 강의 한번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주차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